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쿠팡 물류센터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수도권 전체의 집단 감염 우려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천 물류센터와 관련 확진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들 접촉자를 조사하며 역학 조사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고 있으나 감염 전파 속도가 빨라 역학 조사를 통한 추적 이전에 지역사회로 전파되었거나 지금도 전파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 부천 쿠팡 물류센터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긴급 진단 인터뷰들로 준비했습니다. 부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무했던 일용직 아르바이트생, 감염내과 전문의인 KMI 신상엽 학술위원장, 그리고 부천시 장덕천 시장까지 연결해서 현재 상황과 대책 들어보도록 합니다. 여야 정의 다시 한자리에 앉기까지 무려 566일이 걸렸습니다. 오늘 회동은 비상 상황에서 만나는 자리인 만큼 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대화와 협력을 기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의 발언이었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의 오찬 회동이 있었는데요. 566일 만에 합석이라는 멘트만큼 20대 국회와는 다른 여야 간 협의와 소통을 보여줄지 21대 국회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기자 언박싱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왜 30년 동안에 위안부 문제 해결하고 한다고 해놓고 30년 동안에 팔아먹었습니다. 몰랐습니다. 보니까 엄청나더군요. 이거는 검찰에서 밝혀질 것이고. 4부는 격주로 선보이는 저널리즘 분석 코너죠. 뉴스 분리수거 시간인데요. 언론 지면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유미양 당선인에 대한 정의연 의혹 보도에서 간과한 부분들을 짚어보겠습니다. 5월 28일 목요일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부천 쿠팡 물류센터의 집단 감염 상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직장을 잃거나 수입이 줄어들어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물류센터에서 확진자가 급증한 건지, 물류센터가 감염에 취약한 근무 환경이 있었는지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당시 부천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했던 20대의 대학생 한 분을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부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 네. 하셨다고요? 네네. 예,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셨습니까? 저 4월 초부터 꾸준히 주 2, 3일 정도 나갔었어요. 매일 하시진 않고 주 2, 3회 정도? 네네, 그 정도 시간 될 때만. 예. 지금 그 학교도 뭐 개강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니까 4월부터 계속 들어갔었나 보네요. 네네. 예. 근데 확진자가 근무했던 날짜와 겹친 날이 있었습니까? 저는 19일, 20일 이렇게 나갔어가지고. 예. 네, 그래서 겹쳐서, 네. 예, 확진자가 18일부터 20일까지 근무했으니까 네. 이틀 겹쳤네요. 네. 예, 검사 받으셨습니까? 네, 검사 받고 음성 판정도 받았습니다. 아유, 다행스럽습니다. 네. 예, 근데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는 어떤 계기로 하게 됐습니까?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알바를 구하는 게 쉽지가 않았었는데. 그렇겠죠. 그래서 네, 돈은 또 필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주급제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쿠팡을 알게 돼가지고 그래서 하게 됐어요. 그러면 일주일 2, 3회 일을 했고 그 일주일 일이 끝나면은 이제 주급제로 네. 돈이 주어지는 그런 일이었군요. 네네네. 근데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여기서 출고 파트를 담당했었는데 예, 이제 여기서 이제 냉장이나 냉동고에서 예, 카트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예. 식자재들을 이렇게 담고 이렇게 보내고 이런 일도 하고 포장도 가끔 했었어요. 그런데 그 물류센터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마스크를 안 쓰고 일을 했다 이런 지적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이게 하는 사람도 있고 잘 안 하는 사람이 가끔 보면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렇게 사실 답답하긴 한데 이거를 사람들이 반만 쓰거나 아니면 가끔씩 벗고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육체 노동이 동반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일하는 게 많이 불편했겠네요. 네, 아무래도 이게 온도 차이 때문에 이게 마스크에 물이 생기는 것 때문에 아마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네. 쓰고 있는 분도 계셨지만 어쨌든 안 쓰고 있는 분도 있었고요. 네네네. 예. 근데 그 부천 쿠팡 물류센터가 하루에 1,300명 정도가 근무한다라고 하는데 네네네. 근무 그 환경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한 공간에 다닥다닥 붙어서 일을 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떨어져서 일을 하게 되는 겁니까? 일하는 공간은 사실상 되게 넓어요. 예. 근데 이제 막 식당이나 예. 뭐 흡연 부스 이런 데에서는 아하. 이제 다들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많죠. 버스, 셔틀버스나. 아, 셔틀버스 탈 때는 뭐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붐빌 테고. 그죠, 마스크 쓰고, 네. 예. 식당도 그 구내식당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구내식당이 있죠. 구내식당에서도 뭐 줄 선다거나 같이 식사할 때는 거리가 좁힐 수밖에 없는 문제고. 그죠. 예. 그러면 본인이 봤을 때는 어떤 부분이 취약해서 이렇게 감염자가 급증했다고 보십니까? 사실 제일 큰 거는 제 생각에는 구내식당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은 이게 마스크를 다 벗고 예. 이렇게 밥을 먹는 공간이다 보니까 예. 네, 사실 그거랑 이제 막 흡연 부스 같은 데 보면은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벗고 그렇죠. 다 하시잖아요. 흡연 부스에서 마스크 벗고 담배 연기를 내뿜기 때문에 비말이 많이 퍼질 수 있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약간 그런 것 때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식당에서는 네. 그 식사하실 때 서로 마주보고 앉아서 식사하셨나요? 원래는 그랬는데 예. 언젠가부터는 바로 이렇게 한 방향 식사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언젠가부터는 기억 안 나십니까? 구체적으로 날짜는? 이게 제 기억으로는 20일이었어요. 네. 아, 제가 그럼- 19, 20 나갔는데 예. 19일에는 그냥 그렇게 먹다가 20일에는 이렇게 한 방향 식사를 하게 돼가지고 밥도 예. 되게 늦게 먹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18, 네. 19일은 확진자가 한참 일할 때니까 식당에서 감염이 됐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런데 회사 쪽에서는 네. 매일 2번씩 방역을 했고 열 감지기가 설치됐고 마스크와 네. 손 소독제도 비치했다라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매일 2번 방역 같은 건 솔직히 저는 잘 못 봤어요. 왜냐면은 일을 끝나면은 바로 이제 귀가를 하기 때문에 왜냐면은 예. 셔틀버스가 20분 뒤면은 바로 떠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모습은 볼 수는 없었고 열 감지기는 이제 입구에 들어갈 때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옥상으로 올라가기 전에 있었어요. 그리고 뭐 손소독제 이런 거는 식당이나 뭐 그런데 이제 들어가기 전에도 다 하고 네 그랬었어요. 네. 예. 그 아르바이트 할 때 투잡 뛰는 분들도 많았다고 하던데 실제로 그렇나요? 투잡까지는 잘 모르겠고 예. 사람이 또래가 제 또래로 보이는 사람들이 많기는 했어요. 어린 친구들도 보이고 그리고 또 네,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시고. 예. 그러니까 네.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은 한 곳에서만 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또 다른 데서 일할 거 말이죠. 그죠. 예. 어디서 오신 분들인지 다 모르니까. 네. 그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를 보면 네네. 이 쿠팡 물류센터 직원들의 그 모자, 신발 등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네. 혹시 들으셨어요? 네, 저도 방금 되게 좀 전에 들었어요. 예. 이렇게 되면은 지금보다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겠다. 좀 우려가 되는 그런 네. 상황인데. 네, 저도 사실은 원래 일하면서 그런 걱정은 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소독이나 예. 그런 게 있나. 예. 네, 그런 사실 우려가 있긴 했는데. 예. 네, 그렇게 검출이 됐다고 하니까 되게 네. 그 냉장 쪽에서 일하셨다 했잖아요. 냉장도 일하고 이게 냉동고에도 갈 때가 있어요. 이게 다 시간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인력이 필요하면은 이렇게 몇 명 가고 막 이런 식이거든요. 예. 그 신선식품을 다루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럴 텐데. 그죠. 이제 예. 냉동고나 냉장에서 이렇게 일을 해요. 예. 그렇게 되면은 그 발열감을 느끼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냉동실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열이 난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냉동에서 일을 하다 보면 네, 좀 그렇죠. 냉장은
잘 모르겠는데 네, 냉동을 일하다 보면은 그럴 것 같아요. 예. 네. 그 회사 측으로부터 어떤 연락 받았습니까? 이 확진자가 많이 나온 이후에? 그죠. 그저께 문자가 왔어요. 이제 예. 코로나 이제 그걸로 많이 나온다. 예. 검사를 받아라라는 문자를 받아서 예. 네 그렇게. 예. 네. 근데 이제 이곳에서는 아르바이트를 못 할 텐데, 네.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또 일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죠. 앞으로 이제 일단 자가격리가 끝나고 나서 예. 이제 알바도 좀 알아보고 예. 그렇게 해서 앞으로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학교도 나가야 될 텐데, 걱정이 많네요. 네. 네. 그래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네. 부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 했던 20대 대학생 한 분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바로 이어서, 역학조사관과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내과 전문의입니다. 신상엽 KMI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오늘 하루만 지금 80명이 넘어선 상태입니다. 좀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인데, 특히 경기도 부천 쿠팡 물류센터의 집단 감염 확산이 상당히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이태원 클럽발 돌잔치에 참석하셨던 한 분이 12일 날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셨고, 23일에서 이제 진단이 되셨거든요. 예. 그럼 그 과정에서 이제 한 4,200여 명이 노출되고 이제 전수조사가 거의 끝나가는 상황인데 8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고 또 다른 물류센터에서도 좀 유행이 나타나는 양상이라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예. 업무 환경의 특성이 영향을 미쳤을까요? 앞서 이 물류센터에서 일했던 아르바이트생은 식사할 때 조금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특히 흡연실에서는 많이 붙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지금 저도 동의합니다. 그 구내식당이나 흡연실 같이 이제 마스크를 벗고 서로가 밀접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시설에서 감염이 됐을 가능성이 높고요. 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작업장의 모자, 신발 등에서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된 걸 보면 예. 사실 작업장 전반이 다 바이러스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이제 높을 것 같습니다. 예. 회사 측에서는 하루 2번 방역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근데 결국은 바이러스라는 게 수시로 이제 확진자가 내뱉는데 예. 바이러스 전체를 갖다가 다 이제 그 넓은 곳을 완벽하게 소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오염된 부분들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 이 물류센터를 2주간 집합 금지 명령이 이제 내렸는데, 다른 지역에서 이와 유사한 상황이 또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일하시는 분들 중에 아까도 얘기하시지만 상당수가 일용직으로 이제 여러 이제 그 물류센터를 다니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예. 지금 지금 쿠팡이든 마켓컬리든 몇몇 다른 물류센터로도 이제 그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면밀한 그 역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80명이 넘었다고 했는데, 그 하루 지나면 더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지금 결국은 첫 환자가 증상을 나타낸 지 거의 보름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아마도 이제 지금 이제 전수조사도 전수조사지만 그 접촉자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네. 그 접촉자 조사 과정에서 이제 추가적인 환자들이 얼마나 나오느냐, 얼마나 빨리 찾아내느냐 이런 것들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당국에서도 역학조사가 쉽지는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다행이라면 이제 그 어느 정도 연락처 파악은 가능하지만 이게 예. 너무 좀 늦게 확인이 돼서 예. 파악된 그 접촉자의 또 접촉자를 확인하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요. 예. 지금 이제 계속 역학조사를 하다 보면 위험시설들이 드러나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면 그 방역당국에서 안내를 하기 이전이라도 좀 예. 선별진료소 등에 방문을 해서 좀 빨리빨리 검사를 받으시는 게 유행의 이제 종식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락처 파악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다행스럽다면 다행스럽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다만 역학조사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혹시 지역사회로의 전파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접촉자들이 이제 지역사회에 널리 퍼져 있을 텐데 최대한 빨리 찾아내서 조기 진단, 조기 치료를 해야지만 이제 그 유행이 길어지고 대규모로 발생하는 걸 이제 막을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지금 중대본에서는 부천 종합운동장에 임시 선별 진료소를 설치하고 검사를 담당할 의료 인력을 긴급 지원했는데, 이런 조치들, 그리고 그 경기도에서 했던
내린 시설 폐쇄에 해당하는 2주간 집합금지 명령 이런 것들이 당연히 방역에 도움이 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방역 당국이 열심히 역학 조사를 해서 위험에 노출되신 분들 검사를 받으라고 하겠지만 사실 그 자발적으로 본인이 위험하다고 느껴졌을 때 검사를 받는 게 가장 빨리 이제 검사를 받는 방법이기 때문에 예. 이런 선별 진료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검사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방역당국은 수도권 유통 물류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택배터미널, 물류창고 등 그 유사한 물류시설에 대해 방역 점검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수도권만 이렇게 하지 말고 전국적으로 좀 넓히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쌤생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말씀드렸지만 일용직으로 여러 물류센터를 다니면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예. 우선적으로야 수도권이 이제 우선순위가 되겠지만 예. 사실 전국적으로 이런 물류센터에서의 감염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다각도로 전국적으로 이제 넓혀서 역조사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물류시설 방역 지침은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도 계속 방역당국에서 강조하는 게 아프면 3, 4일 쉴 수 있는 그런 사실 실효적 지침이 좀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방역 관리자를 좀 정해서 일용직으로 오시는 분들이라도 수시로 체온도 재고 증상 여부 확인하고 예. 또 이제 자세한 출입 기록도 남기고 연락망도 구축하고 이런 뭔가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이제 일차적으로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아프면 쉬는 거 당연히 중요한데 보니까 무증상 환자가 많더라고요. 이 경우에는 아프면 쉰다라는 게 통용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거의 무증상 환자가 20% 정도는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80%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도 일단 적극적으로 이제 본인이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무증상 감염자 같은 경우는 이제 평소에 개인위생 철저와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마스크 착용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이 잠재적인 환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이제 그런 일을 하시는 것들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근데 최근에 저도 이렇게 보면요. 한 달 전하고 다르게 마스크를 쓰지 않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져서 그런지. 아무래도 호흡하는데 쉽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름 되고 그러면 사실 이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기가 어려운데 가능하면 이렇게 덴탈 마스크나 좀 착용하기 편한 마스크들을 좀 구하셔가지고 예. 일단 사람들이 없는 데서는 상관없겠지만 2m 이상 거리를 뛸 수 없는 곳이나 다중이용 시설 때 가실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는 것이 본인도 보호하고 상대방도 보호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수도권에서는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지금 개학을 했는데 그 문제 없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이 역학조사를 해가면서 지금 등교한 아이들이 얼마나 위험하냐에 대한 그런 역학조사의 방역당국의 판단이 좀 필요할 거는 같고요. 예. 이미 이제 1차적인 전수조사가 오늘 정도에 끝나기 때문에 1차적인 이제 감염의 규모가 나올 거고 3, 4차 감염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무사히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문제가 돼서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역학조사가 좀 중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상엽 KMI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이었습니다. 부천 쿠팡 물류센터의 확진자 급증으로 부천시는 등교도 모두 연기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부천시 장덕천 시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부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확진자가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당시 물류센터에서 일했던 직원들, 일용직 아르바이트생도 지금 다 자가격리로 돌아간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콜센터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콜센터는 지금 확진자 1명이 나왔고요. 예. 어제까지 한 1200명 어제 조사 검사를 하고 그 같은 층 확진자 1명 나온 같은 층은 한 300명 가량이 전부 자가격리 됐고요. 예. 거기 전수조사했는데 전부 음성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1200명 검사에서 지금 한 60%까지 결과 나온 사람들은 전부 음성이고요. 예. 500 몇십 명이 지금 이제 결과 기다리고 지금도 계속 결과 오고 있을 거고요. 오늘 지금 추가로 거기가 전체가 한 1,800명 근무하는데 추가로 어제 못했던 한 600명 지금 검사 중에 있습니다. 오늘 아마 오늘까지 하면 다 검사 끝날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하면 알겠습니다. 예. 결과는 조금 이따 나오겠습니다만은. 예.
그 쿠팡 측 이야기 들어보면 하루에 2번씩 방역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온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게 그 감염이라는 게 실제 장소가 어떠냐의 문제보다 이제 사람 간 접촉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역을 열심히 해도 사람들이 밀접하게 접촉하고 제대로 위생수칙 마스크 안 쓰고 이렇게 침방울이 튀일 정도의 거리에서 대화하고 이렇게 하면 감염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보니까 역학조사관들 조사한 결과 보니까 이제 식당에서 식사 과정, 그다음에 아마 휴식할 때 특히 흡연 공간에서 이렇게 좀 밀접 접촉이 많았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작업 현장의 노동 강도가 상당히 센 곳인데 일하다 보면 이게 마스크를 처음에 쓰고 시작하더라도 이렇게 자꾸 밑으로 내리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 안 쓴 상태에서 작업을 좀 많이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구내식당에서도 한꺼번에 꽤 많은 인원이 식사를 하니까 그것도 한번 돌아봐야 될 그런 것도 말이죠. 있고요. 근데 부천은 여기 쿠팡 물류센터 말고 또 다른 이와 비슷한 물류센터가 혹시 있습니까? 요거보다 규모 작은 것들이 몇 곳 더 있고요. 작업 환경이 그렇게 녹록한 것들은 아닙니다. 다들 이처럼 이렇게 밀집해서 크게 하는 곳은 없는데요. 이제 물류 창고나 또 택배와 관련된 곳들은 이렇게 심각한 곳은 없습니다. 살펴보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부천 이 쿠팡 물류발 이 코로나 때문에 부천은 다시 사회적 거리 두기로 돌아가신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요. 감염자가 사실은 지금 쿠팡에서 물류센터에서의 감염자는 인천이 조금 더 많은 상황이고요. 인천이 저희 지역에서 한쪽 외곽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이렇게 중심이 아니라 지금 바깥쪽에 있어서 저희 쪽보다 인천이 더 가까운 분들이 많아서 아마 직원분들이 인천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실제로 검사 대상도 인천이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확진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 쪽도 지금 오늘까지 좀 이따 발표될 3명까지 포함하면 24명이 지금 확진이 됐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검사는 이제 대부분 끝나가고 있고 이제 음성 나왔던 분들 중에 또 이제 양성으로 갈 분들이 또 있을 것 같겠는데 그분들은 추가 감염 우려는 없는데 기존에 이제 확진자들이 접촉하고 나서 지금까지 아직 검사 받지 않은 분들이 추가로 더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저희들이 좀 학교 등교라든가 어제부터 원래 중3, 고2, 초등학교 저학년 이렇게 등교했었는데 그걸 중지하고 지금 저희들 공공체육시설이나 또 어린이집에도 등원 자제를 좀 요청하고 있고요. 나머지 시에서 하는 행사나 프로그램 같은 것도 다 중지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아이들 등교도 지금 중지된 상태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돌아간다고 했는데 그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까? 언제까지 하겠죠? 지금 일단은 6월 2일 일주일 동안으로 하고 여기서 나온 확진자들이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서 일주일 후에 다시 판단하기로 했는데 지금으로 보면 좀 일주일 후에도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시 돌아가는 이 조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불안해하는 분들이 일단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일단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 분들이 조금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니까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지금 특히 물류센터발 확진자가 좀 많이 나오고 또 대규모 이렇게 접촉자, 이태원발 확진자 출현하면서 부천에 대규모 접촉자들이 나온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라운 파티, 돌잔치라든가 우리 얼마 전에 또 사우나도 큰 곳에 또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 시민들이 걱정이 많으실 텐데 이거 이겨내는 길은 결국 지금 저희가 하는 방역 조치 외에도 시민들께서 위생수칙 철저히 준수해 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 주시는 방법이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좀 빠르게 종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시민 여러분께서도 좀 많이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도 좀 드리고요. 유튜브에 시장님한테 질문이 좀 와 있네요. 일단 시장님이 너무 고생 많다는 글과 함께 그 종교단체 모임을 제한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이런 질문이 왔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종교단체들하고 좀 협의 과정 중에 있는데요. 예. 지금 특히 이번 주말에 지난달에 연기됐던 그 불교의 그 부처님 오신 날 법회가 지금 예정돼 있어서 예. 그러면 최대한 축소하고 과거 사회적 거리두기 당시에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 그런 예배 방식 온라인 예배나 완전한 사회적 거리두기 거리를 유지하는 그런 예배 방식으로 좀 해주기를 부탁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부천시 장덕천 시장이었습니다. 0387님께서 하루 일당 벌려고 고강도 근로하신 분들인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눈물 납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더욱 힘겨워지네요. 라는 메시지 주셨고요. 7556님께서는 전국 물류센터 돌아다니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물류센터라는 게 원래 사람이 많고 특히 신선물류 좋은센터는 냉기 때문에 문을 닫고 냉기가 항상 순환되어서 감염에 취약하고 흡연실과 구내 식당에서도 몇백 명씩 식사합니다. 대책이 필요합니다. 라는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의견들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요. 1부 순서 마치고 2부 기자 언박싱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